샌디에고에 오시게 되면 아주 유명한 멕시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은 루차 리브레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내부인데요. 루차 리브레는 아주 유명한 멕시코 레슬링 선수입니다. 그 레슬링 선수 이름을 따서 이 식당을 만들었는데요. 이 식당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살사 바입니다. 살사가 뭐 크리미, 실란초 살사, 그리고 또 맹고 살사, 그린 살사, 그리고 드래곤 크레이지 살사 등 여러 가지 살사들이 있는데요. 이 살사들이 다른 식당에는 없습니다. 이 식당에만 주로 있는 이 살사들이 있어서 멕시코 음식을 드실 때, 특히 브리또나 타코, 케사디아 같은 걸 드실 때 좀 더 풍미를 살려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샌디에고에 타코 스탠드라는 유명한 곳이 있긴 한데요. 원래 옐프를 찾아보셨을 때 이 루차 리브레라는 곳이 가장 점수가 높은 멕시코 식당입니다. 샌디에고는 멕시코하고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요. 멕시코 식당이 아주 맛있게 음식을 하지만 특히 이곳이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쌀쌀을 보시면요, 이거를 그냥 하나씩 따로 드시지 마시고요, 음식을 드실 때 좀 섞어서 드세요. 섞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시 타코고요, 치킨 케사디아와 그리고 이거는 서프앤 터프라는 브리또입니다. 밥에 멕시코 스타일 밥하고 새우하고 소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코 데 가요라는 쌀사도 들어가 있고요. 꼭 이곳에 와보세요. 정착 미국 정착 미국 정착방 가족 동반 연습방. 미국에 지금 오시려고 준비 중이시라서 마음이 싱숭생숭하신가요? 막상 미국에 온다고 처음 결정이 났을 때는 여행 같은 기분으로 설렘 70%, 걱정 30%였는데 지금 출발하시기 2달 전 아니면 한 달 전쯤 되셨다면 70대 30의 비율이 바뀌시지는 않으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으로만 접하던 미국을 이제 직접 가서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디테일한 정보가 없으시다고요. 그 중에 가장 걱정되는 건 초기 정착 비용이겠죠.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은 물가가 다르고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모르니까요. 가장 좋은 건 저희 USA 랜딩헬프닷컴에 일을 맡기시면 Don't worry, be happy시겠지만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실 수도 있겠죠. 인터넷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돌아다니는 정보 말고 진짜 정착 서비스를 이 잔입하기 진행하면서 알게 된 초기 정착 비용 정보. 오늘은 정착 서비스 25년간의 노하우를 마음껏 대방출해서 초기 정착 비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건요, 기존에 저희 네이버 카페가 아니라 초기 정착에 가장 필요한 차량을 구해드리는 웹사이트입니다. 정착을 하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 구매 웹사이트, 그리고 또 구매뿐만이 아니라요, 정착 초기에 차량을 또 구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귀국하실 때 판매까지 도와드리는 일을 해드리고 있는 일종의 개인 간의 거래를 도와드리는 웹사이트입니다. 자동차 구매 대행, 판매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보베카닷컴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스펠링이요, bovecar.com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베카에다가 닷컴만 붙이시면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오시게 되면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 집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또 차를 구하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뭐 문제도 많고 사고 차량도 많다 보니까 안전한 사항을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가족까지 같이 왔을 때 이 미국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아주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알아봐 드리고 도와드리는 그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 차 구입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착 정보도 여기 보시면 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요. 그 질문을 올리면 답변도 해드리고 뭐 중고 물품이나 이런 것들 올리시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이렇게 피드백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 생활 Q&A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이제 그 정착과 관련된 내용들을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저도 여기서 차를 구입해서 저희 그 정착 서비스 손님들에게 차를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특히 오시는 분들한테요. 저희 네이버 카페와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은 초기 정착에 큰 문제 없이 그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카맥스에서 받은 가격을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해서 차를 구입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또 그 귀국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웹사이트 광고 해드리고요. 자, 캘리포니아 지역 중에 얼바인과 샌디에고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의 초기 정착 비용을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알아볼 건 집값입니다. 집값이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처음에 집값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초기 정착 비용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아파트 렌트와 하우스 렌트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곳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무래도 사는데 좀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렌트를 추천을 해드리지만 층간 소음이나 그리고 또 그 미국의 그 하우스 스타일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하우스 렌트를 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격에서는 차이가 나겠죠. 아파트 렌트와 하우스 렌트를 비교해 본다면 하우스 렌트가 당연히 가격이 많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파트 렌트 같은 경우에는요, 투베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바인 지역에서는 맥스 한 3,500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요, 맥스 4,700달러까지 잡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바인이 샌디에고보다 비싼 지역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싼 지역은요, 오히려 얼바인보다는 샌디에고 지역이 비쌉니다. 뭐 아파트 렌트 값도 비싸고 그리고 하우스 렌트 값, 하우스 값도 비쌉니다. 한번 저희가 얼바인 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아파트 렌트 가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요. 우두버리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우두버리 지역에서 조금 가격이 저렴한 우두버리 스퀘어라는 아파트인데요. 자, 원베드 가격은요, 2,500불 정도 합니다. 이게 거의 12개월 기준으로 보셨을 때예요. 자, 2,525불, 2,530불 정도 하죠. 자, 투베드는 3,135불, 3,110불까지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두버리 스퀘어는요, 조금 아파트가요, 좀 약간 우두버리 지역에서도 조금 외곽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사이프레스 빌리지 지역입니다. 사이프레스 빌리지 지역은 우드버리 바로 옆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지가 조금 더 이렇게 집 자체가 되게 좀 이렇게 알차게 되어 있고 또 타운홈 스타일도 있습니다. 타운홈 스타일은 당연히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타운홈이라 그래서 완전히 구분된 단독은 아니고요. 옆에 다른 집이 이렇게 붙어 있는 스타일로 된 타운홈이기 때문에 샌디에고하고 얼바인의 타운홈은 좀 다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운홈은요, 자, 3,670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원베드고요. 투베드는 4,115불까지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타운홈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파트 스타일로 내려가시게 되면요, 원베드는 한 2,670불, 2,640불 뭐 이 정도 하는데요.
그 투베드는 3,335불에서 3,395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베드를 3,500불을 거의 맥스로 지금 2024년도에는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얼바인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고요. 자, 샌디에고에 제가 이제 가장 표본으로 많이 삼기는 하는데요. 시그니처 포인트 아파트라는 곳입니다. 물론 샌디에고 지역에서 조금 비싼 아파트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여기를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 플랜이라는 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제일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도 비싸게 들어가면 4,500불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투베드인데요. 4,767불까지도 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넓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예로 한번 저희가 3베드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5,182불. 예. 그러니까 럭셔리 아파트이긴 합니다. 이 아파트가요. 얼바인 컴퍼니 아파트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에 이 시그니처 포인트 아파트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파트라는 곳은요, 입주를 하실 때요, 그 입주를 할 때 이제 크레딧이라는 걸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레딧이 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신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 미국 아파트 측은 뭐 우리야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야 다 좋은 직업에 뭐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이 좋으시겠지만 미국에 오셔서는 신용이 완전히 제로가 되기 때문에요. 그 어쩔 수 없이 시큐리티 디파짓이라는 거를 내셔야 됩니다. 얼바인 컴퍼니는요, 요즘 시큐리티 디파짓을 렌트비에 2달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샌디에고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렌트비에 한 달치를 그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샌디에고에도 얼바인 컴퍼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 아파트들은 또 2달치 렌트비를 그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렌트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 렌트비 말고도 그 시큐리티 디파짓이 초기 정착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한국으로 되돌아가실 때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기는 하지만 첫 번째 청소비나 그 집에 망가뜨린 것들 그런 수리비를 제하고요. 그리고 또 바로 돌려주지 않고 한 달쯤 있다가 모든 체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들어가는 시큐리티 디파짓도 어느 정도 초기 정착 비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기 정착 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차입니다. 차는 뭐 차값도 생각을 하셔야겠지만요. 차 보험료까지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먼저 차값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값은요. 최소 2만 불 정도의 한 캠리, 캠리는요 또 뭐 LE 모델 기본 모델이 있는가 하면 SE 모델이 있는데요. 한 SE 모델급이 좋습니다. 2만 불 한 2018년 정도 되는 캠리 SE급에서 좀 크게는 시에나 같은 1년, 2년 정도 된 그 미니밴, 이 차량을 한 5만 불까지 중고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 차는 나중에 확실한 감가상각을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한 1, 2년 된 중고차, 그 좀 새 차급으로 원하신다면 그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최소 2만 불을 그 사용을 하기를 추천해 드리는 건 차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최대 5만 불 이상 넘어가는 걸 별로 추천 안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를 판매하실 때요. 그 구입하시는 분이 조금
그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에 있는 차량을 구입하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1년 동안 차를 운행하실 때 고장률을 최소화하고 1년 후에 다시 판매를 할 때 구입하시는 분이 부담이 없게 만들어야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 판매를 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요. 차값은 2만 불에서 5만 불 사이, 요 정도가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차를 한 대 구입하실 경우고요. 뭐 어쩔 때는 차를 두 대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최대 한 7만 불까지는 생각하시는 게 어떠실까? 그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차종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은요, 미국에서 일본 차량이요, 그 고장률도 낮고 리세일 밸류도 높기 때문에요, 대부분 일본 차량을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뭐 한국 차도 많이 좋아지고요. 뭐 폼 잡기에는 유럽 차도 좋지만요. 한국 차는 아직 그 리세일 밸류가 그렇게 좋지도 않을 뿐더러 고장률도 좀 있고요. 유럽 차는 고장률도 높은데 수리 비용도 너무 많아 갖고요. 일본 차량에 비해서 거의 한 그 3배 가까이 그 수리 비용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타시는 게 이제 세단급으로는 이 캠리급이죠. 이거보다 작은 게 이제 코롤라가 있기는 한데요. 코롤라보다는 고속도로에 약간 속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캠리급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선호를 하시고 2025년부터는 이 토요타 캠리가 모두 하이브리드로 전격 교체가 다 되기 때문에요. 차 가격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개솔린 차량을 추천을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리 다음으로 이제 큰 차량이 라브4인데요. 한국에 있는 스포티지 정도 되는 사이즈의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갈 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뒤에 트렁크가요, 아주 크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트렁크가 자가용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좀 단점이고, 이 라브4하고 같은 급이 이제 혼다에서는 이제 CRV죠. CRV인데 이 CRV 차량도 괜찮기는 한데 엔진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라브4하고 비교할 때 조금 흔들림이 더 있어요. 그리고 하일랜더는 이제 라브4보다는 조금 더 큰 차량이고, 혼다에서는 파일럿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파일럿이라는 차가 있죠. 약간 차가 그래도 3열입니다. 자, 그래서 3열이기 때문에 이 차가 그래도 미니밴만큼은 아니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뒤에 자리를 맨 뒷자리를 눕히게 되면요, 이 파일럿이나 하일랜더 같은 경우에는 짐도 좀 많이 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레저용으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분들이 많이 구입하시는 차량은 시에나죠. 시에나는 토요타 시에나인데 이제 그 더 이상 그 개솔린 차는 안 나오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갔겠죠. 내년 2025년부터는 혼다 오디세이도 앞으로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나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자, 혼다 오디세이도 이제 미니밴인데요. 뭐 어떤 분들은 토요타가 더 좋다, 뭐 혼다가 더, 오디세이가 더 좋다, 뭐 시에나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두 차를 다 몰아봤거든요.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나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하이브리드니까 가스가 좀 절약이 되는 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이브리드는 어디서 충전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차가 달리면서 자체적으로 충전을 하는 거지 전기차처럼 어디다 꽂고 충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저는 한 5만 불대까지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러지만, 만약에 시에나를 새 차를 구입을 하신다면요, 5만 불 가지고는 구입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또 혼다는 물론 5만 불 가지고 얘도 안 되고요. 이것도 5만 불이 훨씬 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하고 등록비랑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5만 불을 더 넘게 주고 차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차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요 정도 급의 그 차를 구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 단기 정착이든 뭐 한 5년까지 정착을 해서 이 미국에 계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일본 차량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세일 밸류 부분도 그렇고요. 또 그 고장 났을 때 수리 비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는 그래도 미국에서는 일본 차량이 그 가장 그 안정적이고 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이거든요. 자동차 보험이요,
2023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요. 갑자기 차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국과는 원래 비교해도 훨씬 더 비쌌는데요. 지금은 더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단위로 이제 보험은 나눠지게 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6개월 막 이러는 건 아닌데 6개월 기준으로 대부분 많이 나눠서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이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요. 차값이 아주 하이클래스 좋은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캠리급의 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6,000불, 2,000불입니다. 죄송합니다. 6,000불이 아니라 2,000불까지도 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차 보험료 때문에 차값보다 더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차 보험료 부분도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자동차 보험료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뭐 최고로 많은 금액을 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얼바인하고 샌디에고하고 보험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샌디에고가 조금 더 싼 거는 있어요. 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LA하고 비교하면 얼바인하고 샌디에고는요.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A 쪽은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자, 이 정도가요. 차량에 쓰시게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발 카맥스 같은 곳에서 차를 구입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회사가 뭐 신용이 더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요. 참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차 사실 때 오히려 바가지도 더 많이 쓰시고 그리고 또 차가 또 구입하자마자 문제가 생겨도요. 거기가 자기네들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막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를 한다 어쩐다 말로만 그러지 이런 회사들은 더 크고 더 센 변호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뭘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회사 가갖고 믿음이 더 좋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차를 구입하는 일은 좀 자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닌데요. 차라리 그럴 거면요. 아까 조금 전에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여기 보베카닷컴하고 연락을 좀 하셔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 타던 차를 타야죠. 다른 나라 사람이 타던 차를 타면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요. 나중에 운행을 하실 때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세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차량 값을 잘 정해야지 초기 정착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고장률이 거의 없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값을 잘 선정하시고 차 연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신 후에 그 차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아끼겠다고 테슬라 뭐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전기 요금이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기 때문에 뭐 기름값만큼 그 전기 요금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꼭 테슬라 타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뭐 테슬라 타고 다니면 어깨에 힘도 빡 주고 뭐 이렇게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요새 우버, 택시 아시죠? 리프트 이런 거에 그 친환경 차라 그래갖고요. 이 테슬라를 타고 이런 우버나 리프트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테슬라 타고 다니시면요. 우버, 리프트, 동양인 택시기사 뭐 이렇게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직업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 여기 미국에 오는데 갑자기 직업이 택시기사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짧게 계시다가 가시는 거 좀 실용적으로 차를 좀 구입을 하셔서 그리고 나중에 판매하고 가시면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구입니다. 집, 차, 그 다음에는 가구겠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요. 가구는 중고 가구와 새 가구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좀 추구하는 편이라서 여러분한테 미니멀 라이프를 좀 추천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다 보면요. 한국에서 이만큼 꾸미고 살다가 이 미국까지 왔는데 갑자기 미국에 와서 미니멀 라이프를 살려고 하니까요. 마음이 좀 헛헛하다고 하시는 사모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잔뜩 구입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잘 생각을 하시면은 긴 여행을 이 미국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자중하시면서 구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가구를 준비할 때 중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삿짐 센터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요, 얼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기본 600불 플러스 팁을 받고 있고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420불 플러스 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고 가구를 사더라도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삿짐 센터 비용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삿짐 센터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 새 가구를 구입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600불이면 뭐 좋은 매트리스 아이케아에선 2개 정도 살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한 요 정도 매트리스를, 한 매트리스만이죠. 이런 거를 퀸 사이즈인데 그 600불이면 2개 정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바인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 가구 같은 거, 특히 매트리스 때문에도 이제 새 가구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고 가구는 이제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 중고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이 구입을 하고요, 그거를 두 번째 집에 팔았죠. 1년 정도 있다가 2년 정도 있다가 팔고, 그 두 번째 집이 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2번 이상 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구값이 한 500불에서 700불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돈 경우, 그러니까 내 앞에 사람이 구입을 했을 때 새 거였는데, 다음 사람한테 넘길 때는요, 1000불에서 1500불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1000불은 뭐 거의 미니멈으로 잡은 거고요. 1500불 선에서 안팎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삿짐 비용을 또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고 가구 초기 정착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가구인 경우에는요, 대부분 아이케아에서 가구를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뭐 새 가구 구입할 때면은 그 매트리스를 살 때 프레임을 구입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프레임 구입 안 해도 괜찮으니까 밑에 뭐 카페트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구입을 또 안 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퀸 사이즈 매트리스 뭐 2개, 아니면 퀸 사이즈 매트리스 하나에 싱글 매트리스 하나, 아니면 싱글 매트리스 둘, 이건 이제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식탁, 책상, 그리고 책상 의자, 아까 식탁에는 식탁 의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장, 뭐 서랍장, 그리고 소파, TV를 보실 경우에는 TV 받침대, 뭐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될 건데요. 요게 이제 어떤 제품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2,5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 들 거를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새 가구 그 초기 정착 비용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 내용은요, 그 생활용품하고 주방용품입니다. 뭐 생활용품, 주방용품을 뭐 어디서 어떤 물건을 사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초기 정착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요. 생활용품은 대부분 사람들이 월마트나 뭐 타겟 같은 데서 많이 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비품이라고 하죠. 비품이라고 하는 뭐 쓰레기 비닐봉투나 뭐 이런 것들, 뭐 빨래 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코스코 같은 데서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케아에서도 구입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월마트 같은 데서도 구입을 하시고 코스코에서도 구입을 하시고, 이렇게 좀 그 각 마켓마다 좀 특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정착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그 엑셀 파일을 만들어 갖고 저희 손님한테 영상하고 같이 보내드리죠. 이 물건을 구입을 하세요라고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럼 대부분 그 물건들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많이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라 손님들한테도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활용품하고 주방용품을 그러면 얼마 정도 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보면요,
이 주방용품에는 밥솥도 들어가고 뭐 에어프라이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전자제품들이 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는 가격이 좀 나옵니다. 많게는 한 7, 800불까지도 잡으셔야 됩니다. 생활용품하고 주방용품을 다 따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 초기 정착 비용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제 식재료죠. 식재료는 대부분 보면은 그 어디로 구입을 하게 되냐면 이제 한인마켓이죠. 전번에 말씀드렸던 뭐 H마트도 있고 C원마켓도 있고 뭐 그런데요. 예, 뭐 얼바인 쪽에는 이제 그 H마트가 많이 있으니까 세 군데나 있으니까 물론 뭐 샌디에고도 두 군데나 있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H마트에서 그 한국 음식들을 많이 구입을 하시죠. 식재료의 기본 뭐 쌀도 여기서 구입을 하시고 야채 종류 있지 않습니까? 상추, 파, 양파, 감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한인마켓에서 대부분 구입을 하세요. 코스코 가서 왜 구입을 안 하나요? 코스코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식재료는 여기 코스코에서 구입을 안 하고 한인마켓에서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코에는 이런 고기 같은 거 고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인데 이런 고기 가격이 지금 한 지금 여기는 30.87 이건 되게 옛날 가격인 것 같아요. 2018년도 가격이네요. 지금 이게 거의 2배 가량이 뛰었습니다. 이 고기가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에 거의 한 10불씩 해갖고요. 한 60불 정도 해야지 이 고기를 구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2018년도에 비하면은 고기값이 거의 뭐 2배로 뛰어죠. 그때 많이 먹어둘 걸 그랬네요. 진짜 많이 못 먹은 게 좀 한이 되네요. 네. 그래서 고기 같은 거는 여기 이제 코스코에서 많이들 구입을 또 하세요. 또 한식 그 한인 마켓에서 구입을 안 하시고요. 그러면 이 식재료만 구입을 했을 때는 한 얼마 정도 나오느냐? 초기에 드는 가격입니다. 초기에. 그냥 한인 마켓 가면 뭐 간장도 사고 뭐 이런 것들도 식초도 사고 뭐 이런 것도 사야 되잖아요. 소스 종류도요. 그러니까 총 하게 되면은 그 코스코 장 보는 거하고 한인 마켓 장 보는 거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250불에서 300불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 정착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식재료하고 관련된 또 초기 정착 비용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도 정말 필요한 내용이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서요. 좀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5년간의 정착 서비스 노하우를 제가 팍팍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은요 2024년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밤에는 이제 파이어워크 이게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저희 네이버 카페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요 어디 가서 파이어웍스를 봐야지 멋지게 오늘 밤을 보내실 수 있는지 그걸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오늘 밤 그곳에 가셔서 꼭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얼바인, 샌디에고 모두 정리를 해놨습니다. 좋은 포인트 뷰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미국 정착 저는 좀 잘 안 되네. 이게 여자 목소리 톤이어야지. 저는 usalandinghelp.com 정착의 신 좌니 팍이었습니다. 미국 정착의 신 새로운 건데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미국 정착의 신. 네. 감사합니다. 네.